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서울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야당들은 정의와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 항의하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막내 후배 의원인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은수미 그리고 방금 추미애 의원까지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과 김재남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까지 모두들 야당이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 테러 방지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이 테러 방지 법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법인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흔히 국가의 구성 3요소로 국민, 주권, 영토를 말합니다. 국민과 영토가 있으나 주권이 없었던 일제치하 35년도 있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있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없었던 봉건시대의 국가도 있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의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 국민이 합의해서 그것대로 하자, 이것저것 판단이 안 되면 그 국민들이 합의한 그것으로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서 개정되게 되어 있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이 130개 조항에 근거하고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위헌 판결을 받고 그 법은 실효가 말소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 짜증도 내시고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선거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유권자 수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대1로 맞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역구에 관련된 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다시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인류의 공영과 평화에 이바지하며 이런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이 헌법 전문은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중에서 헌법인 가장 핵심적 요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리고 헌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신은 첫 번째 정신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정신으로만 보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그것을 군합발로 짓밟았던 5.16 군사 구타타는 반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이후 지금 헌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정신은 말살되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그 헌법 전문 3조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 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이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과거 회기로 가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지난 정권 8년간의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계승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과연 박근혜 정권이 계승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된 그런 국가를 말합니다. 입헌 군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절대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
등과 같은 1인 지배 통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독재 정권, 그것은 헌법 1조 정신에 어긋나는 반헌법 정권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또한 지난 3년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투표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정통성이 반석 위에 굳게 서려면 대통령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부정 사건에서 박근혜 정권은 불법적인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 단 한 표라도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댓글 부정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 당사자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그 중요 순서에 따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1조부터 시작하여 제10장 헌법 개정에 대한 130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순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장 총강, 그리고 2장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헌법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테러 방지법안과 밀접한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17조,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는 단 한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러 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 방지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은 명약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제1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의 핵심은 테러 방지법이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왜 테러 방지법안 본안이 아니라 부칙에 의해서 강제로 개정하라고 명령합니까? 대한민국 법률에서 부칙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국회의 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매우 박약한 근거에 의한 테러 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이것이 만약 이대로 통과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다투면 그것은 헌법대로 해야 됩니다. 어떠한 법률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헌법 말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전 국민의 의사를 묻는 법률이 있습니까? 전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테러 방지 법안, 이것은 독재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의 계좌를 낱낱이 뒤지고 심지어 국민들의 생활 리듬과 패턴까지 일일이 감시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 집권 음모를 꾀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장기 집권 음모를 꿈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국민들이 정권이 무서워서 눈치 보며 말 못하고 언론은 정권에 아부하고 정부 여당은 똘똘 뭉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독재 시대고 그것이 바로 유신의 회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부터 130까지를 한마디로 압축 요약한다면 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모든 조항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인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제되지 않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미안하지만 행정부는 3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에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법원입니다. 사법부입니다. 제4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 그 중요도의 순서를 헌법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헌법은 규정하고 있고 곧바로 헌법재판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찰수화라는 뜻에서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헌법은 130개 조항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석현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법률을 놓고 투표하는 것을 보면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 생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판할 권리, 찬성할 권리, 반대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당신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주장에 논리로 반박하되 그 사람의 입을 막지 않는 것, 그리고 비록 나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볼테르의 정신이요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테러 방지 법안은 헌법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민주 독재 법안입니다.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불법하게도 직권상정한 테러 방지 법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국정원에게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 입각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엿볼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는 왜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 내용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 볼 수 있게 하는 무소불위의 무서운 법입니다. 참 나쁜 법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엿볼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기존에 있는 법률에 대체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은행 계좌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법은 테러 업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테러 활동 지침, 그곳에서 지금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이미 다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테러 방지 법안은 기존의 국정원법이나 정부의 대테러 활동 지침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 없이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테러에 의심할 만한 자로 국정원이 낙인을 찍으면 그것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국정원은 자유롭게 법원의 영장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핸드폰은 녹음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놓고 대화하는 모든 것을 국정원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국정원법과 대테러 활동 지침에서 빠져있는 것이 바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그 조항이 없고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해서 은행 계좌 추적권, 정보 수집권이 없을 뿐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그리고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두 가지를 다 털어서 정권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 방지법의 핵심적 요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 법을 만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7조,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쳐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철호 의원 법안의 테러 방지 법안은 지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입니다. 수십 년을 우리는 이철호 의원이 낸 법안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테러는 테러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테러 방지의 원천적 해결 방법입니다. 북핵 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듭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북핵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니까 핵실험 방지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핸드폰도 뒤지고 국민의 은행 계좌도 뒤지고 국민의 사생활도 심부름센터 직원 하듯이 국정원, 경찰, 정보과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미행 감시해야 합니까? 북핵 방지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할까요?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자 북핵 방지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순환구조법이 있습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순환구조법이 있습니다. 순환구조법이 있는데 왜 세월호 참사는 발생했습니까? 선박 침몰 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선박 침몰 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라면 세월호 참사도 났으니 선박 침몰 방지법을 빨리 제출하세요. 그러면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경제가 파탄났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몰락 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국민들은 취직자리 없다고, 일자리 없다고, 그리고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아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제출하십시오.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이 없어서 일자리가 감소합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내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름은 그럴듯한 테러 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테러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그 얄팍한 음모와 꼼수를 죄송하지만 국민들에게 들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낱낱하고도 신랄하게 테러 방지법안의 허술한 점을, 그 음모를, 그 의도를 며칠째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책상을 10번을 친들, 100번을 친들, 국민들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그 막막함보다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권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국회의원 4년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5년이 한 해에 만나는 기간이 20년이 걸린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몇 달 있다 대통령 선거하는 국력 낭비를 막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 그 한 조항만 고치자. 소위 말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과 국민의 은행 계좌를 마구잡이로 털어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더 나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국회에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 저쪽에 국무위원석에 모든 장관이 다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와도 국정원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부처 장관들이 총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명 국정원장은 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단 한 사람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대통령과의 독대권을 갖기 때문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국정원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독대 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독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장의 은밀한 정보 보고를 받으면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쳐 오르십니까? 국정원 하나 있으면 모든 장관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장관들을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데 유용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어느 장관은 국정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무서웠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관들도 무서워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도 국정원장을 무서워합니다.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 국정원을 무서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테러 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앞에서 고개 들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저는 제대로 된 테러 방지법을 원합니다.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테러 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방지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헌법 정신의 보장에 전제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저는 국정원을 사랑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국정원을 다루는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국정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원법은 국회정보위 위원 또는 저처럼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의 속속들이 아는 내용, 국정원의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감한 정보는 바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유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대형무도한 국가기밀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자뻑 폭로는 정보위 간사를 한 저로서는 대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스스로 실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감도 잘 안 잡히실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그 자뻑 폭로가 얼마나 많은 국익적 손상을 가져왔는지 저는 압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자뻑 폭로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북한은 모든 핸드폰 체계를 바꿨을 것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던 국정원 요인들은 어쩌면 북한의 테러 위험에 전전긍긍했을지 모릅니다. 국정원의 그 자뻑 폭로 하나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저는 짐작합니다. 국정원 스스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불법 정보 수집을 하다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고자 스스로 지켜야 될 그 비밀 정보를 스스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테러를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 방지법안은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테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입니다. 국민감시법입니다. 영구집권 음모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최천병으로서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떠한 국정원입니까? 첫째,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존하고자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국회 대통령께 보고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밀한 정보를 습득하는 국정원이 국정원의 제1의 목적일 것입니다. 둘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 전과자나 테러 의심문자, IS 등 국제 테러 단체나 조직원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제2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정원의 또한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러 의심, 테러 예비 음모자들입니까?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그러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라고 국정원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국제 테러 단체 전과자나 위험 인물들이 국내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그 예산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예산 담당자가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쟁의 논란거리인 1인당 14만 원의 안보 관광 예산을 빼서 국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옮겨준 기억이 있습니다. 총선 때나 대선 때가 오면 국정원 비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제3땅굴, 백령도, 연평도, 통일전망대 등을 관광시키는 안보관광 예산을 수백억 쓰고 있었습니다. 절반으로 싹둑 잘라서 대테러 보안 업무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제대로 된 국정원은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 핵심을 이루는 정밀 산업 기술을 유출하거나 빼내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그 고도의 산업 기술은 일반 국민은 잘 모릅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그 산업 기술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의 실력으로 하든 그분들의 도움을 받든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가는 산업 스파이를 잡는 일, 그것이 국정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간첩을 잡는 일입니다. 역대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애매하고도 엉뚱한 조작된 간첩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안기부나 중앙정보부가 잡았던 간첩은 간첩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조작해서 만든 간첩이었다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면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에서 사용했던 조작된 간첩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간첩을 잡는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정원이 할 일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 공무원들, 청와대 이런 분들이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일을 하기에도 대단히 할 일이 많고 벅찹니다. 국정원은 우리가 북한의 정보, 대테러 업무, 산업 스파이 이런 국정원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국정원의 1년 예산과 국정원의 조직, 위치 등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비밀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국정원의 예산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비밀 요원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보위 위원으로서 그것을 다 보장했고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정보위를 하면서 얻었던 비밀은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의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국정원의 업무를 못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데 저는 핵심은 대공수사권의 검찰 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대공수사라는 말 한마디에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포에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 잡는데 혹시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보다 검찰 공안부의 수사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입법, 행정, 사법의 위에선 초헌법적 국가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대북정보, 대테러정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국정원 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차장과 2차장과 3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내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 기관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의 지휘 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그런 힘으로 남북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테러 방지법안은 국민 사찰법이고 국민 감시법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테러 방지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By the 국정원, of the 국정원, for the 국정원입니다. 오로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사법부, 법원, 판사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마음껏 뒤질 수 있고 이 통신 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일찍이 건국 이래 찾아보지 못했던 반헌법적이고 반삼권 분립적인 괴물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